어떤 음식이 그러면 어떤 음식이 어떤 암에, 어떤 음식이 췌장암에, 어떤 음식이 유방암에, 어떤 음식이 전립선암에, 어떤 음식이 폐암에 특별히 부위별로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많은 박사님들이 통계 데이터를 내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거 있는 그런 논문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음식이 어떤 암에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각 부위별 암에 대한 가장 좋은 채소가 소개가 됩니다. 자, 2009년에 한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암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재료입니다. 먼저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가장 잘 억제해서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는 각종 십자가나 여러 가지 항암 효과가 높은 채소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방암 세포가 증식하는 특별히 기여한 인자가 바로 MCF7인데, 이 MCF7의 세포를 이 프로리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증식되는 비율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유방암 세포를 가장 많이 억제하는 것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데, 세포 증식이 억제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이제부터 오른쪽에 나옵니다. 지금 각 부위별로 나올 때. 자, 그런데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뭐 같이 생기신 것 같으세요? 마늘입니다. 예, 마늘이고요. 2번이 이제 쭉 나올 건데요. 자, 유방암 세포를 가장 잘 억제하는데 1위가 뭐였냐면 마늘이었습니다. 유황기가 많은 마늘이 1위였고, 두 번째가 리크입니다. 마늘과 파의 중간 형태, 대파 비슷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리크가 두 번째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 그린 어니언 파였습니다. 파. 그 다음이 콜리플라워, 십자가 채소들. 그 다음이 양배추 순서입니다. 자, 이거 하는 말에서 많이 보던 애들이죠. 자, 유방암 세포의 세포질을 가장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음식은 1위가 마늘, 2위가 리크, 3위가 그린 어니언 파, 그 다음에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 다음에 양배추와 같은 십자가 채소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늘과 리크, 양파, 부추는 특별히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냉하신 분들이 체온을 올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이런 마늘이나 리크나 양파, 부추는 알리움과 식물로 항암 작용이 아주 효과적인데요. 특별히 유방암 세포의 MCF7이라고 하는 유방암 세포주의 증식, 프로리펄레이션을 억제하고 저지하는데 가장 좋은 식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하실 때 조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은 마늘을 참 많이 드시는데 생마늘을 많이 드셔서 상당히 독한 마늘을 많이 드시는데, 자, 마늘에는 독한 독성이 있어서 이 알린 성분 때문에 오히려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는데 정상세포의 성장도 막는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들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상세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실험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요. 특별히 암세포, 뇌암세포와 정상세포에 마늘을 넣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암세포는 검은 막대이고요. 정상세포는 흰 막대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유방암 세포가 가장 많이 억제되는지를 보았더니, 자, 이게 하얀색이 정상세포고 까만색이 암세포입니다. 여기서 가장 수치가 낮은 애들이 요 세 개 부위시죠. 자, 그런데 백분율 비율이 다릅니다. 다 뭐 100분의 1, 뭐 20분의 1, 100분의 1, 다 20분의 1인데 여기 유일하게 10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낮은 수치를 이룬 게 뭐냐면 갤릭입니다. 마늘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비율이 종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애는 마늘과 양파와 리크 중에 마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방암 세포주에다가 마늘을 넣었을 때 암세포가 아주 치명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독한 성분이 있어도 암세포는 억제하지만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라는 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알리안과 식물과 십자학과 채소도 거의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많이 종양이 많이 억제되고 있죠.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루타버거 이런 무 종류들, 양파, 그린 어니언 이런 파 종류들 다 종양을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마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구운 마늘 주세요 하고 또 흑마늘 주세요 하시고 또 이제 아침에 주방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주 나오니까. 자, 이런 식물의 성분은 특별히 이제 표적 항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고 정상세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표적 항암 역할을 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늘이나 파나 양파 이런 알리움과 채소 외에도 암세포 억제에 아주 좋은 식물이 바로 양배추뿐만 아니라 애기 양배추, 방울 양배추, 그리고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 그 다음에 콜리플라워는 초록색, 콜리플라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색은 브로콜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색은 콜리플라워. 그래서 로푸드 할 때 밥 대용으로 콜리플라워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양배추, 이런 십자가 채소들을 보면 거의 모든 암에 아주 효과적으로 종양을 억제를 합니다. 신장암만 빼고. 그래서 제가 신장암에 효과적인 음식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노란색은 주로 알리움과 채소들입니다. 이제 뭡니까? 마늘, 양파, 파 종류고. 여기 초록색은 십자가 채소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아이들. 그런 비율로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구분해서 보니까 노란색의 알리움과 식물 그리고 초록의 십자가 채소들을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유방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채소들의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지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주로 마늘이나 리크나 그린 오니언과 같은 파 종류들, 요런 애들이 유방암 종양을 가장 많이 억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유방암이 여러 분 계시니까 잘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노란색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십자가 채소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뭐들이 있어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요런 아이들, 요런 십자가 채소와 알리움과 채소들이 종양을 가장 많이 억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채소 속에는 특별히 식물성 유황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항암작용에 놀라운 특이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에 좋은 성분들 기억나세요? 첫째? 두 번째? 네, 또? 양파, 또? 유방암 아니신 분들만 대답을 하시네. 또? 방울 양배추. 네, 아주 모범생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 부위별로 나오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뇌종양입니다. 예, 뇌암에 특별히 항암작용 있는 식품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도표가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참 보시기가 어렵지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뇌종양이나 뇌암에 작용하는 항암 식품들을 보시면 이쪽은 억제 능력이 이쪽보다는 떨어지겠죠. 이쪽은 완전히 억제하는 능력이 강한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모든 음식 가운데 모든 암에 작용하는 것이 마늘과 리크, 이런 양파, 이런 알리움가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이런 십자가 채소들은 거의 모든 암에 종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데, 뇌종양에 특별하게 더 작용을 하는 애가 있는데 바로 비트입니다. 레디시, 빨간 무나, 중국에서는 실리메이 같은 빨간 색깔이 나는 무종류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뇌종양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신장 결석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바로 시금치 같은 아이들도 뇌암의 가장 뇌암 종양 세포들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뇌암에는 어떤 것들이 좋은 게 있을까요? 비트, 시금치, 예, 그리고 많은 십자가와 알리움과 채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모든 거에 반응을 안 하는 암이 있어요. 뭐냐면 신장암입니다. 신장암 세포는 여기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암세포와 달리 이런 채소들로도 이런 항암력이 높은 채소들에도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뭐에만 반응을 했냐면 뭐에? 리크, 대파 비슷하게 생긴 거. 리크하고 마늘에만 반응을 합니다. 신장암만 좀 예외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리크는 파와 마늘의 중간 종인데 대파,
비슷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신장염이 조금 예외적이었고 이제 폐암과 췌장암을 좀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폐암이나 전립선암에는 토마토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모든 음식은 로푸드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살아있는 효소를 그대로 드시는 게 좋은데, 예외가 있다면 토마토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끓여서 졸여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화식으로 드시는 게 효과적이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폐암이나 또는 모든 암에 적용하셔도 좋지만 특별히 폐암과 전립선에는 토마토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도표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폐암을 대항하는 데도 가장 좋은 것들이 그다지 뭐 억제력이 뭐 그냥 적당히 있는 정도였는데, 아주 특이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누구였냐면 역시 마늘과 리크와 양파와 방울 양배추가 아주 효과적으로 폐암을 억제하는데, 여기 지금 폐암이 여러분 계시죠? 그래서 폐암에 좋은 것들이 마늘, 리크, 양파, 방울 양배추, 뭐 콜리플라워, 십자가 채소 다 들어가겠죠? 폐암에 상당히 좋고, 특별히 폐암과 췌장암에는요, 이런 식물과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종양이 상당히 억제되는 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노란가루, 강황. 강황을 췌장암 환자에게 계속 먹였을 때 종양이 상당히 억제되다가 강황이 떨어져서 3개월 동안 안 먹었더니 종양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강황을 먹기 시작했더니 종양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황을 잘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레 요리를 종종 해 드실 때 강황가루에다가 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종양을 염증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인데 뭔지 아십니까? 후추. 자, 그런데 후추인데 이렇게 저기 된 거 말고 통후추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남자 조리사님, 셰프님들이 막 멋지게 막 돌려가면서 후추 막 이렇게 하시는 버전으로 약간 마지막에 넣으시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폐암을 대항하는 식품으로 마늘, 리크, 양파, 방울양배추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이제 췌장암 세포 억제에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췌장암이 크는데 억제하는데 가장 좋은 애들이 보니까 역시 마늘과 리크, 알리움과 십자가 채소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비트, 빨간 무가, 비트가 상당히 어디에 좋았습니까? 췌장암을 억제하는 데도 좋은데, 아까 보니까 비트가 어느 암? 예, 뇌종양에 비트가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비트를 드시면 조혈 작용을 합니다. 조혈제로서. 그래서 비트를 좀 활용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뇌암에 어떤 음식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요새는 소화 백혈병도 많지만 소화 뇌암들도 무시할 수 없는 사례들로 빈번하게 출현하는데요. 자, 소화 뇌암에는 보면 작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니까 거의 모든 알리움과 채소들, 마늘, 뭐 리크, 양파, 대파 다 작용하고, 십자가 채소들, 뭐 시금치, 뭐 거의 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알리움과 식물과 십자가 채소들이 이 소화 뇌암의 뇌종양을 많이 억제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까지 더 작용을 하냐면 시금치하고 루타바가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죠? 무의 일종입니다. 예, 그냥 무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루타바가하고 비트도 빨간 무죠. 예, 비트 그리고 빨간 무가 아주 항암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억제 식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에 좋은 식품입니다. 전립선암의 1위는 호르몬성 음식, 우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에는 여러분들이 암을 더 이상 크지 않으려면 어떤 음식을 제한하면 됩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셨죠?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였습니까?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콜레스테롤 음식. 다시 말하면 지방. 더 직접적으로 가면 콜레스테롤 음식. 뭔가요? 우유? 계란? 고기? 생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에 지지고 볶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겁니다. 아셨죠? 잘 깨셨죠? 자,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좋은데, 특별히 전립선암과 폐암에는 토마토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 외에 마늘이나 지금 그 양파나 리크, 대파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도 상당히 좋은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위암을 한번 보시면 위암에는 여러분들이 위암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게 있습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소화효소가 잘 안 나와요. 담낭암 환자분들 담즙 분비가 균형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 육식을 많이 하셔서 신장의 유산 수치가 높고 단백뇨로 많이 빠져나가시는 분들 범인이 바로 지방이죠.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인데 위암에는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소화효소인 리파아제, 예, 요런 소화효소가 그다음에 전분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요런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침마다 매일 나오는 요리 뭘까요? 하얀색 여기도 있네요. 제 다리. 제 다리를 보면 연상되는 채소 무. 네. 자, 그래서 끝으로 자, 위암에도 알리움가 채소와 십자가 채소들이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자, 위암에는 가장 좋은 음식들이 바로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는 무, 레디시하고 루타바가 무, 그리고 비트와 같은 빨간 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실리메이 같은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되는 무 종류들이 위암에는 아주 탁월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궤양이나 참고로 얘기 드리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위산 분비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때 말을 많이 쓰죠. 무 못지않게 마즙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말을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위산이 많이 분비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숟가루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개서 드시면 많이 이 위산이 분비돼서 미식미식하고 울렁울렁하고 막 뒤집어지는 증상을 많이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올리브 오일을 약으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비록 실험실 패트리 접시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채소가 다 좋지만 모든 채소들이 다 종양을 억제하는데 이력을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보니까 노란색의 알리움가 채소들, 마늘, 유황기가 많은 마늘이나 파나 리크나 뭐 대파 종류, 양파 종류들의 알리움가 채소들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방울양배추와 같은 십자가 채소들이 모든 종양에 아주 탁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하늘마을 식단에 아침마다 맨 앞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자, 순서 이제 외우시죠? 자, 이제 한 달 이상 되신 분들은 외우십니다. 자, 쭉 아침에 콩물이 놓여 있습니다. 예, 두유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있죠? 양배추 있고, 와, 순서 외우시네. 두 번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토마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쭉 무하고 쭉 나오죠. 여러 가지가. 이건 약으로 매일매일 모든 암에 효과적으로 종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가장 좋은 항암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꼭 잘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